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네, 유영철 그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모두 살인마 유영철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마지막 이야기는 이 유영철을 잡은 추격자의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영화 추격자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이건 그냥 줄거리인데 성매매업소를 하는 엄중우, 그러니까 추격자죠. 자신이 데리고 있는 아가씨들이 자꾸 사라지니까 다른 업소에서 아가씨들을 빼돌린다 생각하고 이걸 잡으려고 인근 업소들을 싹 뒤져요. 그러면서 전화번호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4885죠. 여성들이 사라진 시점이 하나같이 4885 번호의 손님을 만난 이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직 형사 출신이었던 엄중우가 형사 시절에 선배에게 도움을 청하고 이 4885를 쫓죠. 그리고 잡아왔는데 알고 보니 얘가 연쇄살인범인 거죠. 유영철. 영화는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 추격자가 살인마를 잡는 것으로 끝나요. 유영철 검거도 마찬가지였죠. 이 추격자의 실제 인물 A씨와 일행들 총 5명이 유영철을 잡아갔고 그렇게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죠. 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 추격자 그 후입니다. 2015년 10월 16일 충격적인 뉴스 하나가 발표됩니다. 영화 추격자 실존 인물, 마약 투약, 또 철창행. 2004년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을 잡은 국민 영웅과도 같았던 A씨의 최근 근황이 알려지게 된 건데요. 충격적이게도 마약으로 구속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A씨는 유영철 검거 이후 함께 유영철을 잡았던 일행 4명과 함께 감사패와 포상금을 받았고 자신이 하고 있던 불법적인 일들을 모두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평범하게 살아가려 했었는데요. 그런 그가 11년 만에 들려준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과연 유영철 검거 이후 이 A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서울 강남의 한 폭력 조직원이었던 A씨는 2004년 연쇄살인마 유영철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출장 마사지 업소에 고용된 여성들 중 3명이 잇따라 종적을 감추자 이 범인을 직접 잡기 위해 추적을 하는데 한 여성을 불러낸 손님의 전화번호와 사라진 여자들이 마지막으로 통화한 번호가 같다는 것을 알아내고 범인 추적에 나섰고 A씨를 포함한 일행 5명이 2004년 7월 15일 새벽 범인을 잡아내는데 성공합니다. 유영철이었죠. 이 일로 A씨를 포함한 5명이 감사패를 받았고 포상금 2,500만 원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2008년 영화 추격자의 모티브가 되면서 영화는 흥행에 성공했고 이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들 역시 유명세를 탔죠. 하지만 A씨의 인생은 유영철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망가져 버리게 되는데요. 유영철을 쫓으면서 끔찍하게 훼손된 사체들을 너무 많이 본 탓에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립니다. 이전 이야기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A씨는 시체 발굴 현장에도 함께 참여해 있었죠. 그 끔찍하게 훼손되고 부패된 사체들을 정말 적나라하게 그 자리에서 다 본 겁니다. 이 일로 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요. 약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폐해졌다고 합니다. A씨는 유영철 검거 후 자신이 운영하던 업소들을 정리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에도 지워질 수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그의 과거였습니다. 2008년 영화 추격자가 개봉된 후 부모님은 물론 주변 친지, 옛 동창들에게서 야, 저거 네 얘기 아니냐? 라며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A씨가 직접 영화를 보니까 물론 각색이 되어 있긴 했지만 영락 없이 자신의 얘기였다고 합니다.
사실 유영철이 검거되었을 당시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감사패와 포상금을 받은 A씨가 주변에 자랑을 많이 했었고, 특히 이 포상금은 어머니의 통장으로 받았다고 해요. 칭찬도 많이 들었죠. 이걸로 주변 사람들에게서 A씨는 유영철을 잡은 사람으로 유명해졌던 거예요. 하지만 영화에서 추격자의 직업이 포주로 나오게 되면서 자신의 직업이 포주였던 게 만천하에 알려지게 됩니다. 심지어 영화에서 악덕 포주로 나오게 되죠. A씨가 말하길 자신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결정적으로 자신의 역을 맡았던 추격자가 타고 다니던 차 역시 A씨의 차와 같은 기종이었다는 겁니다. 2008년 당시에도 이 차가 조금 오래돼서 잘 구할 수도 없는 차였는데, 그 차가 영화에 나오니 주변 사람들은 누가 봐도 영락없이 너다 라고 알아차렸다는 거죠. 거기에 영화에서의 이미지가 바뀌게 되며 나쁜 포주로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영철 사건을 겪고 난 이후 트라우마로 약물에 의존하면서 살던 A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이 영화로 인해 또 한 번 좌절이 왔고, 이번에는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범죄의 늪에 다시 한번 빠지게 됩니다. 바로 마약에 손을 댄 건데요. 마약에 손을 대면서 또다시 검은 세계에 빠져들었고, 이번엔 마약 밀매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이전부터 불법적인 일들로 사실 경찰 감시망에 있던 A씨는 바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되었고, 2010년 2월 같은 범죄로 또 한 번 구속 기소됩니다. 새 출발을 결심하고 결혼한 지 고작 한 달 만이었다고 합니다. 20만 명분의 마약을 밀수하는 국내 폭력 조직에 속해 있던 A씨는 고민하던 중 2010년 5월 돌아온 검찰을 찾아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느낀다, 이제는 이 마약 세계를 떠나고 싶다며 흑사회 밀수 사건의 전모를 털어놓았는데요. A씨 자신이 중국의 다롄과 선양 지방을 오가며 마약 대량 밀수를 알선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장은 A씨의 제보로 마약 밀수에 관련된 일당 13명을 붙잡아 재판에 넘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주범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A씨의 법정 증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범죄 특성상 보복범죄에 심하게 노출이 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A씨에게 신분 세탁, 성형수술, 해외 이주 등 증인에 대한 각종 지원을 약속했고, A씨는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약속합니다. 검찰은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가동해 다른 검사들조차도 모르는 안전가옥에 A씨를 숨겼다고 해요. 하지만 A씨가 안전가옥에서 지내는 동안 아찔한 순간이 옵니다. 2010년 12월 식사를 하기 위해 잠시 안전가옥에서 밖으로 나왔는데요. 나오자마자 청부살인범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에게 칼을 맞고 머리에 상처를 입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이 일로 머리에 큰 흉터가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A씨의 아내가 무서워서 해외로 도피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A씨는 안전가옥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지내며 세 차례 법정에 나가 증인으로 출석해 범행을 상세히 증언합니다. 그 덕분에 2011년 5월 9일 서울중앙지법은 마약 4kg의 밀수를 기도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 선양지역 흑사회 간부인 조선족 정모 씨에게 징역 10년, 추징금 2억 3,500만 원을 선고했고, 밀수를 주도한 부산의 조직폭력 Y파의 고문 김모 씨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습니다. 주범인 국내 총책은 자살했다고 합니다. A씨 덕에 잡을 수 있었던 이 마약 밀매 사건은 2009년 당시 2000년 들어 최대 규모의 마약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제보자가 A씨였다는 거죠. 징역이 선고되고 나자 이제서야 살았다 한숨 돌릴 수 있던 A씨였는데요. 하지만 그의 기구한 인생은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죠. 재판이 끝나자마자 안전가옥에서 바로 쫓겨난 거예요.
안정감하게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도 이 보복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A씨는 이곳에서 쫓겨나자 더욱더 큰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렸고 결국 다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밀수는 아니었어요. 그냥 마약 투여인 거죠. 2013년 마약 투약 혐의로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인 2015년 4월 12일 서울 성동구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에서 마약 투여 혐의로 또다시 검찰에 기소됩니다. 법정에서 변호인은 A씨가 유영철 사건 이후 계속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고 당시 A씨의 신경정신과 담당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극심한 우울증 그리고 약물 의존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A씨는 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술하였지만 이 재판부는 A씨가 출소 단 5개월 만에 같은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고 국가기관 탐만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을 들어 2015년 10월 15일 A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추격자 그 이후였는데요. 자, 지금 하는 이 얘기를 어디에 껴야 할지 되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뒤로 뺐어요. 이게 어떤 얘기들이냐면 여기 그 마지막 재판부에서 A씨가 국가기관 탐만하는 등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그 A씨가 유영철을 잡았을 당시 받았던 감사패와 포상금을 먼저 좀 얘기할게요. 지금 이 사진이 A씨가 받았던 실제 감사패거든요.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검거하는 데 큰 공을 세웠으며 경찰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므로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쓰여져 있어요. 유영철을 검거했을 당시 경찰이 낸 보도자료에는 A씨의 이름이 없어요. 노 누구누구씨 등 업소 사장들의 제보로 경찰과 제보자 등이 함께 잡았다라고만 적혀져 있었다고 해요. 이 노씨는 A씨와 함께한 5명의 일행 중 한 사람인데 유영철을 잡을 때 기수대 형사 Y씨를 불러낸 인물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검거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그 문제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알고 보니 감사패가 서울경찰청에서 수여한 공식 감사패가 아니라 기수대가 감사 차원에서 만든 사적인 감사패였다는 거예요. 유영철이라는 희대의 살인마를 잡았는데 이들이 받은 건 물론 그걸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지만 대통령 감사패나 서울시 혹은 서울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준 감사패가 아니라 그냥 기수대에서 자신들이 공을 세우게 해줘서 고맙다고 만들어준 사적인 감사패였다는 겁니다. 포상금으로 받았다는 2,500만 원도 이날 함께한 일행이 Y 형사를 제외하고 5명이잖아요. 이 5명이 나눠 가지면서 1인당 500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형사들의 입장도 이해는 가요. A씨 일행이 유영철을 잡을 때 얘가 연쇄살인범이니까 잡아야지 하고 잡은 게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영업이 지장이 가게 한 데리고 있는 아가씨들을 납치한 나쁜 놈을 잡아라 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너네들의 동기 자체가 정의롭지 못했다는 거죠. 유영철은 잡고 보니 살인마였던 거고 얘 연쇄살인죄를 모두 밝혀낸 건 경찰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보상하기는 어려웠다는 거죠. 하지만 이들의 공적은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사적으로나마 감사패를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여기에서 A씨가 조금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힘든 일은 자기네들이 다 했고 이후에 이 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된 거잖아요. 하지만 아무 공도 인정받지 못했고 영화 개봉으로 인해 자신의 과거가 만천하에 밝혀지며 과거 청산에도 실패해버리게 된 거죠. A씨는 이때 이미 한번 경찰의 탓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약에 손을 댔고 결국 어둠의 세계로 다시 들어가게 된 건데 그 다음이 바로 마약 밀수 밀고를 하면서 보복을 당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안전가옥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괴한에게 습격을 받았어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 소리는 뭐냐면 A씨가 있던 안전가옥의 위치가 이미 노출이 되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 이것이 말이 안전가옥이지 관리가 굉장히 허술했다고 해요. 원래 증인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어서 대상자가 되면 비밀리에 안전가옥으로 옮겨지고 대검의 극소수 관계자들만 보호 대상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A씨가 머물고 있던 이 안전가옥에 설치된 CCTV는 방 안에 설치된 CCTV 단 한 대뿐이었다고 해요. 과연 이 CCTV 한 대로 안전가옥에서 A씨의 안전이 얼마나 보장이 되었냐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건 A씨가 안전가옥으로 옮길 당시 이곳에서 머무르면서 검찰은 신분 세탁, 성형수술, 해외 이주까지 약속을 했었고 해외 이주 시에는 그곳에서 머무를 수 있는 정착금까지 다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재판이 끝나자마자 아무것도 이행된 게 없이 그냥 안전가옥에서 쫓겨났는데 이렇게 쫓겨났을 때에도 이 안전가옥에서 머무르는 동안의 체류비 등 이것저것 다 제하고 포상금 명목으로 530만 원만 받고 쫓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또다시 마약의 늪에 빠져버리게 된 이야기였는데요. A씨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분명 국가기관에 대한 원망이 깊어졌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쨌든 마약에 손댄 건 너 잘못인데 왜 국가기관 탓만 하느냐고 얘기를 했던 거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나쁜 짓은 하면 안 되죠. 이건 A씨가 잘못한 게 맞는데 과연 국가는 A씨에게 얼마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보상해 줬는지 그것 또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이 A씨의 얘기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만일 A씨가 유영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물론 아직까지 그런 불법적인 일들을 계속 해왔을 수도 있었겠지만 유영철을 만나면서 이 A씨의 인생이 완전히 확 기울어져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 기구한 A씨의 인생은 어쩌면 유영철 살인사건의 또 다른 희생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준비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뉴스패치의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